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 업종의 팔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중 가장 긴 순매도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8월 셋째 주 주간에만 1조 4천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계속되는 매도세로 인해서 반도체 전반적인 시가총액이 하락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위협하면서 일각에서 제시되는 외환위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1조 달러에 달하는 순대외 금융자산 규모 등 국내 경제의 펀더멘탈을 고려할 때 기우에 가깝다라는 분석인데요. 다만 내수 위축의 우려가 확대되면서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은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써내려가고 있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접근할 수 없어서 상승의 기쁨을 온전히 만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 상장 이후에 약 360억 달러, 무려 51조 7천억 원이 유입됐지만 현재 금융당국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ETF에 기초자산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ETF 현물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바이오 기업인 코아시스케몬이 루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 르로타나 R 임상시험 3상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26명을 대상으로 R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유효성 평가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추가로 시험 결과를 공시하기로 했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커져가면서요. 코스피 지수의 훈풍도 연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 시장에서는요. 또 신고가 종목군들도 많고요. 또 외국발에 관한 훈풍들이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테마군들도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바빠진 우리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들 잘 선별하셔서 투자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요.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저희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포인트들 하나하나 집어가면서요. 마감 시장의 마감가들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이 좀 주요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은 셀트리온 쪽으로 관한 지금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장중에요. FTA 쪽에 관한 승인 허가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 속보들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3%의 상승폭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쪽에 관한 온기가 돌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1% 못 미치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현대차 쪽에 관한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현대차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생산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면서 기업의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고요. 사실상 이 현기차 모두 다 일제히 상승을 합니다. 5%, 6%가량 상승하면서 우리 국내 자동차 업종들에 관한 좋은 영향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가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 수급 쪽 보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매수하지만 또 삼성전자는 매도하는 모습들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쪽에 관한 저가 매수세 유입들도 여전히 시장에 유효하다는 분석입니다. KB금융은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 보이지만요. 밸류업 지수에 다시 한번 편입되면서 그 온기가 오늘 시장에서 오히려 반영이 됩니다. 3.5%가량 상승하고요. 전반적인 금융업종들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같은 현대그룹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일제히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도 동반 상승합니다. 특히나 네이버 쪽으로의 증권가의 굉장히 좋은 리포트들도 오늘 시장에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또 시장에 관한 지금 마감 시장 진단 같이 해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까지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켓 쇼쇼쇼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사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저와 함께 또 시장 살펴보셨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바로 들어가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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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오늘 코스피가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되나? 아, 믿어야 되나요? 믿어야 되나? 네, 말아야 이 되나요? 살짝 고민이 되는 하루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바뀌었어요. 그리고 금융주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올해 참 보기 힘들었던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단발성으로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 지속이 될 것인가 저도 솔직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저도 이제 하루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한번 지켜보려고 한다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마 삼성전자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단지 조금 아쉬운 건 여기에 물론 장중 수급이긴 하지만 여기에 외국인 매수만 좀 들어오면 어떨까라는 그런 그게 아쉬워요.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데 제가 뭘 좀 하나 좀 같이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그 최근에 그 브로드컴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브로드컴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속에서 또 삼성전자가 기회가 좀 열리는 것 같아요. 네네. 요 뒤를 좀 같이 좀 볼게요. 어떤 기사냐면은 네. 아마존 MS가 키우는 AI 칩 시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 확대 기회 이거거든요. 네. 근데 요게 일단은 하이닉스한테는 조금 안 좋은 기사가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삼성전자한테는 조금 좋은 기사가 될 수 있는 왜 부분들인데.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동안은 자 여기를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요 부분인데 자 그 동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HBM 얘기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브로드컴이란지 마벨이란지 쪽을 보게 되면은 이 HBM이 이제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의 거의 뭐 독점적으로 가져갔던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이제 마벨이란지 이제 브로드컴이란지 이쪽에서 맞춤형 이제 HBM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어찌 보면 이제 판매량을 늘려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활로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동안은 엔비디아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어떤 납품 이슈가 없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좀 소외가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브로드컴 같은 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미국 빅테크들이 자사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기 위해 자체 개발, 도입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의 어떤 순위 기준을 봤을 때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아직까지 위협적이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에이직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 만약에 뭐 구글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엔비디아가 아니라 자체적인 어떤 그 AI 가속기를 만들게 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속도를 내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가 그 속에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브로드컴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어떤 매출이 증가를 할수록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범용 디램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이 뉴스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뭐 HBM 같은 AI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제재를 했었지만은 예전에는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도 미국이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17일 날 이제 저녁에 7시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최근에 11월 달에 보시면은 디램 가격이 20%나 하락을 했어요. 하락했잖아요. 그죠? 하락을 했는데 네.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CXMT 이쪽이 어쨌든 공급을 늘려 나가게 되면서 공급 강화된 얘기가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행정부가 어쨌든 중국산 범용 반도체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레거시 디램 같은 경우도 반도체 같은 경우도 중국을 제재하게 되면은 공급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여드린 이 두 가지 기사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삼성전자 어떤 상승을 좀 이끄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분위기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금융주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이쪽으로 분위기가 좀 확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번뜩 이 기사를 보게 되면서 이러면은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를 한번 좀 스크랩을 하셔가지고 시청자분들도 이 기사를
스크랩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삼성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이후에 걸. 네. 바뀐지 여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두 가지 네. 기사를 좀 뽑아왔습니다. 네. 네. 주문형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반도체 소부장 쪽들도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제 반도체에 관한 시각 조금 달리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 오늘 한번 여러분들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어지는 코너 새롭게 준비한 코너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핫섹터, 핫 종목 그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시장 뜨겁게 달군 핫섹터 그 안에 있는 대장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별해야 할지 저희가 아주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같이 한번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저희 핫섹터 핫 종목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어떤 핫섹터가 우리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종목 이야기들도 저희가 한번 대결 구도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좀 열어보면서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핫섹터 yes or no 시간입니다. 조선 쪽 봐야 될 것 같은데요. HJ중공업 오늘 수주 소식 들려오면서 사실 상한가까지 도달을 네네. 했었잖아요. 자, 후반 들어서는 조금 탄력은 좀 빠지는 느낌인데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이사님 보셨을 때 어떻게 보실까요? 조선은 조선일보는 병주 네. 같은 경우는 네. 좀 길게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HD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려야 되지 오히려 않을까라고 보자.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네. 어, yes or no부터 좀 아, 대답을 해주시면 네. HJ중공업은 yes. 노, no예요? 네, no. 네, 그 no입니까? 네. 노.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예스. 현대중공업 yes. 예. 네. 그냥 최근에 급등 흐름보다는 그냥 업황을 따라가고 싶어요. 업황을 네, 보자. 업황을 네.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많이 소외가 됐었잖아요. 네. 많이 소외돼 있다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MRO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뭐 근암 수주라든지 그리고 국내 쪽에 MRO 수주를 받게 되면서 갑자기 좀 주가가 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물론 작년 하반기 때 뭐 신성 델타 테크 같은 뭐 종목들, 뭐 엔켄 같은 종목들 이런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그 HJ중공업이 현재 이루고 있는 이 차트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 상반기 때 조선 3사는 다 갔었거든요. 네. 근데 HJ중공업은 못 갔어요. 그러니까 다 갈 때, 가야 될 때 다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흐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선 3사가 다 같이 가던데 못 가고 있다가 지금 뒤늦게 현재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를 보게 된다라면은 조선 섹터의 어떤 실적이 부각이 된다라든지 수주가 부각이 된다라든지 미국의 어떤 MRO나 이게 부각이 됐을 때 같이 조선 3사는 갈 건데 그때 이 조선 3사가 갈 때 HJ중공업 같은 경우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동차 업종이 좋아서 샀는데 현대 기아차를 사야 되는데 KG 모빌리티 이 종목을 비하는 거 아닙니다. 비하는 건 네. 아니고 예전에 쌍용차죠. 자동차 업종에 가게 되면은 현대 기아차를 사는 게 맞는 거지. KG 모빌리티를 사는 게 맞을까요? 그게 소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HJ중공업이 안 좋다는 것들이 아니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같이 가져야 될 때 주가가 가야지 좋은 건데 전혀 그런 흐름에 동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선 3사가 좀 쉬어가고 있는데 그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특히 조선 얘기할 때 LNG선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최근에 네, 많이 그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직까지 실적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보통 TV에서 보는 그런 LNG선 같은 경우는 설계가 보통 18개월에서 2년 정도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발주소에 허락을 받고 건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블록을 가져와 가지고 저는 도크에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접공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레고천 조립을 하기 때문에 조립을 하려면은 배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걸 용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력이 부족했어가지고 2022년도, 2021년도 문제가 됐던 건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는 엔지선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2억 5천만 불에 돈 되는 수주 이런 것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게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년에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실적 랠리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 가서 만약에 HJ 중공업이 같이 동반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나도 조선주 샀는데 왜 안 가지? 라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선에서는 아니 대형주 업종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업종이 갈 때 가주는 종목들 쪽으로 저는 보는 게 근데 맞다고 산업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요. 사실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볼 네네. 때는 가는 종목군들이 더 가지 않나요, 이사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오히려 오늘 상승했던 종목이 좀 더 음. 눈길이 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보실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발 테마해가지고 뭐 양자마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자율주행이라든지 오늘 많이 그래서 갔었죠. 오늘 네. CCUS라든지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대장을 잡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대형주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저도 동의를 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조선을 예를 들게 되면은 LNG선이라든지 그리고 LNG를 포함한 특수선 어떤 수주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서 조선주였던 수남매가 다시 올 거거든요. 네. 물론 지금은 HJ중공업이 대장이죠 무조건. 네. 다른 종목들 시작하는데 얘만 특히나 급등이 나오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걸 봐야 되는 건 맞지만 보편적으로 업종이 갈 때 조선주를 예를 들게 되면은 조선주의 업황이 가게 될 땐 분명히 HDD, 한국조선해양, 그런 것들이 삼성중공업 이런 가죠. 것들이 주도해서 가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게 됐을 때 HD중공업도 그 종목들과 같이 가게 되면서 지금 같은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제가 굳이 앵커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은 강하지만은 그런 흐름이 왔을 때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섹터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근데 지금 뭐 KG 모빌리티가 급등이 나요. 네. 당연히 그걸 사야 되겠죠. 네네.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 섹터,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이 갈 때 KG 모빌리티가 소외가 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어쨌든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조선 3사를 그래서 봐야 된다는 보자. 거죠. 네. 네, 그러면은 노라고 해주셨습니다. 네네. 아주 과감하게 노라고 해주셨고, 그러면 HD 현대중공업은 네네. 예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 경쟁력이라든지 예스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건지 좀 네.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은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 이제 트럼프 수혜주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그래서 MR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군함 건조를 우리나라에 맡길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건조 쪽으로. 네네. 네. 높다고 보는데 이거를 완전체를 만들어서 줄지 아니면 뼈대를 만들어서 미국에 주고 난 이후에 미국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들을 구축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군함 건조를 우리나라에 맡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뉴스라든지 그리고 뭐 증거방송을 통해서 경제방송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의 군함 건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해양 패권,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서태평양 쪽으로 중국이 치고 나오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의 동맹국들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멀게는 호주, 가깝게는 일본, 대만이 어쨌든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해양 패권을 자기네들이 가져간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해군의 어떤 군함 보유 척수가 어느 순간부터 역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쪽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해군 장성대 같은 경우에 HDD,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이미 울산 조선소를 다녀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먼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앞으로 미국 쪽 같은 경우에 지금 건설이 돼 있는 거, 건설 중인 거 제외를 하고 앞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허가가 나는 게 또 LNG 수출 기지가 17개가 돼요. 17개가 네.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때 그 건설하게 되면은 거기서 생산되는 또 LNG 운반선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 어디 주겠습니까? 우리나라 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를 주겠죠, 그죠? 사실은. 그죠? 이렇게 본다면 그런 것들 더블 수혜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주가 정상적으로 가져가야 될 모멘텀 실적을 가져가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조정시에 사실 그런 조선주를 매수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지금 튀어오르는 거에 관해서는 네네. 노라는 관점이고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 소식 들릴 것들 대비해가지고 예스라고 좀 해주신 그런 종목. 그리고 네. 가장 네. 원초적인 이유는 조선주는 테마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테마주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반짝 반짝 그렇게 변동해서 하는 끝이 거죠. 나잖아요. 그럴 네. 때는 대장을 잡는 게 무조건 중요해요. 그런데 이건 테마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쪽으로 그래서 점수를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무겁다라는 인식은 있어요, 네네. 조선주가. 그럼에도 우리가 차분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지켜보는 게 좋겠죠. 네, 조선주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조선주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한 5년 정도 5년 동안 끈기 있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네. 끈기 있게 가지고 있다. 끈기 5년이면 있게 가져갈 자신 있으면 조선주 무조건 매수하라 그래요. 네. 이거는 단기간에 보는 그쵸. 생각이 아니라고. 네. 근데 5년 기다리잖아요. 과거에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갔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 5년이 저는 반드시 보상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가져갈 만한 매력 있는 섹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 안에서 우리가 네. 또 두 가지 종목의 라이벌 구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좋은 투자 전략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라이벌 대결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섹터였을까요? 저희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의 핫 섹터, 핫 정보 두 번째 ES 올로입니다. 네. 유리기판 역시나 강세입니다. 네. 피롭틱스와 SKC 두 가지의 라이벌 구도를 놓고 본다면 이사님의 선택은 어떤 걸까요? 사실 둘 다 예스거든요. 둘 다 S습니까? 둘 다 예스인데 누가 예스, 더 예스. 중요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SKC가 아니다. 피롭틱스가 갑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가 그러면 이 유리기판 쪽에 관한 업종 이야기부터 먼저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사님. 잠시만요. 요게 그쪽에 더 좋은 기판이라고 예를 들게요. 네. 이 기판 예를 드는데 저 대본 보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네, 예를 그러니까, 드시는 거죠. 네. 요 반도체를 만드는 이 기판이 지금 소위 말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플라스틱이거든요. 네. 근데 플라스틱 위에다가 많이 올리게 되면 이게 이런 식으로 휘게 돼요. 아, 휘죠, 그죠. 네. 무게가 무거워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요 위에서 다 해결이 되지만 해결이 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많이 올라가게 될수록 이렇게 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리고 플라스틱에서 유리기판을 바꾸게 되면은 또 얇아져요. 지금 뭐 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크기 계속 작아지고 있잖아요. 작아지게 되면서 성능은 더 좋아지는 그쪽으로 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유리기판 쪽으로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의 이 플라스틱 기판, 그러니까 FCBJ를 될 만한 게 결국 유리기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뭐 MS도 그렇고 뭐 지금 최근에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이제 이 판 위에 많이 올려야 되는데 많이 올렸을 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이 유리기판을 보고 구멍을 뚫어야 돼요. 네. 이게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상류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구멍을 뚫고 하나는 자르는 거. 자르는 거. 예, 예를 들면은 오징어 게임에 달고나 할 때 이렇게 상당히 신경 써서 막 이렇게 쳐서 하죠? 하잖아요. 똑같다 보시면 돼요. 아, 그런가요? 달고나 같은 경우도 잘못 이렇게 찌르게 되면 이게 부러지잖아요. 서서히 부러지죠. 네,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예요. 뚫고 자를 때 자르고. 이게 깨지는 조심해야겠네요. 깨지다 보니까 네.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뚫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디스플레이 반도체에서 많이 해오다 보니까 그죠? 기술력이 있어서 거의 상용화에 근접해졌어요. 네, 그 네. 기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구멍을 뚫는 장비 같은 경우는 이미 아마 납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르는 거. 근데 이게 아직 상용화가 안 됐어요. 요거만 되면은 아마 유리기판 바로 생산이 들어갈 거예요. 자르고 그다음에 이 반도체 제조사들이 원하는 그 크기만큼 만들어주는 그 과정인데 그게 싱귤레이션이거든요. 네. 그 싱귤레이션 장비를 만드는데 그 두 가지를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SFA, 피롭틱스 요 두 회사가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두 회사 중에 한 회사가 이 싱귤레이션 장비를 만들게 되면은 한미 반도체처럼 독점적으로 장비 납품을 할 수 있는 그게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SKC 같은 경우는 요 장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피롭틱스, SKC 넣고 보게 되면은 장비 안 준다? 그럼 너희 못 만들거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SES가 네. 되는 거군요. 그죠. 아, 그리고 그래서 피롭틱스가 지금 제품 개발은 완료가 됐어요. 네네네. 완료가 돼가지고 이제 고객사 쪽으로 우리가 한번 콜 테스트 음. 해줄래? 제안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아직 한 건 아니고요. 네. 하고 있어요. 해줄래? 한번? 네, 해줄래? 네. 좀 해줘. 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느 뭐 SKC가 됐든 뭐 삼성전기가 됐든 이쪽에서 이제 납품을 받아가지고 콜 테스트만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피롭틱스는 과거 HBM 얘기 나왔을 때 한미 반도체가 월등하게 주가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아마 거기까지 그만큼의 어떤 퍼포먼스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미 반도체 정도의 어떤 독점적인 구조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개발 성공되고 납품만 되게 되면은 그렇네요. 주가 랠리는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아직까지 완전히 테스트가 통과가 된 건 아니기 네네네. 때문에 그 리스크들은 조금 우리가 기억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저희가 피롭틱스 예스라고 한다면 SKC 쪽에 관한 경쟁력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사님? SKC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제일 빨라요, 생산. 아, 생산 자체가. 네, 생산 네네. 자체가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제일 빨리 마련이 됐고 네. 내년부터 어쨌든 양산에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오. 근데 이 양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뚫고 자르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바로 상용화 못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개의 장비가 완비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싱글레이션 장비만 마련이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 SKC가 내년부터 이제 양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싱글레이션 장비만 확보가 되게 되면은 내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도 SKC는 지금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네네.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실까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항상 선도업체를 보잖아요. HBM을 예를 들게 되면은 맞아요. 항상 하이닉스만 계속 하이닉스 집중이 보잖아요. 되고, 네, 맞죠. 그죠? 그것처럼 지금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 SKC를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올해 상반기에 어쨌든 일단 부분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이제는 양산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2차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SKC 같은 경우는 동박 부분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에 상용화되고 생산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이 부분이 또 이제 지금 현재 부진한 동박 부분을 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네. 두 기업 모두 다 예스를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실 이 유리기판 섹터를 움직였던 거는 브로드컴 쪽에 관한 이슈이기도 했었잖아요. 유리기판 뭐 생산 돌입하겠다, 개발 의지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인데 계속 유리기판이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 기업 모두 다 우리가 한 바구니에 담아도 괜찮겠네요, 이사님. 그렇죠. 괜찮죠. 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올해 4월달 예내지게 되면은 HBM이 계속 핫 이슈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럼 SK 하이닉스에서 사고 한미 반도체에서 사고 다 사도 된다.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HD 현대중공업 사고 네. 성광밴드 사고 이렇게 네. 할 수가 있는 아, 거죠. 다 네. 담아가지고 네. 해도 괜찮다. 네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이미 탄력이 나온 부분들에 관해서 이쪽 섹터에 관해서는 이제 이 안쪽에 있는 좀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또 한 가지 더 눈여겨보고 있었던 기업들도 혹시 추가적으로 있긴 있으실까요? 제가 이게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그것만 계속 먹거든요. 아, 음식도 비유가 됩니다, 저희가. 무슨 얘기인지 네. 이해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만 일단은 우리가 JNTC 이런 지켜보자. 것도 있긴 한데 어. 지금은 유리기판 관련돼서 SKC 그리고 싱귤레이션 장비 관련돼 가지고 지금 근데 구멍 뚫는 장비 같은 경우도 피롭틱스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멍 뚫는 장비, 자르는 장비 이쪽 다 보게 되면은 일단 피롭틱스 먼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쪽에서 만약에 좀 수익이 좀 나가지고 좀 이제 여력이 된다. 네, 네. 그러면 그때 좀 시선을 돌려가지고 뭐 YG킴이 됐든 JNTC가 됐든 그래도 봐도 네, 되는데. 그때 가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저는 진짜 투자 관점에서 궁금한 게 네. 우리가 이 슈퍼사이클이다라고 하잖아요. 유리기판 쪽으로도 슈퍼사이클이 올 수 있고 그게 초입 단계인지.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이어도 좋은 좀 수익률이 나기도 하잖아요. 아직 시작 안 했다. 시작 자체를 또 안 했다.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은 누구도 양산을 한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도입을 그러니까 브로드컴도 도입을 하겠다. 다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고려하고 거죠, 있다. 사실은. 도입을 했다가 아니라 네.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거고 아직 상용화가 안 된 할 것이 상황이거든요. 다 약간 네. 이런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양자모 요새 얘기 나오잖아요. 나오죠. 근데 네. 여기 아직 상용화가 안 됐잖아요. 네. 유리기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 보시고 이제 양산은 어쨌든 내년에 예정이라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 양산을 하게 되면은 SKC가 됐던 피롭틱스가 됐던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 섹터에 관해서 yes or no 그리고 그 경쟁력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또 업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들과 모멘텀들이 이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오늘 또 이사님이 하나하나 체크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감 시장 한번 보고요. 마감 브리핑 저희 잠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장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그래도 모두 다 상승불로 마감 지어졌는데요. 외국인 이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수급이 지속될지 여부들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마감 시황은 또 우리 이사님께서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사님과 함께 오늘 마감 이야기 좀 들어보면서 네네. 내일 시장 힌트들도 같이 얻어보겠습니다. 네. 네. 뭐 마감 시황은 뭐 이 한마디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만 같아라. 아, 맞아요. 오늘만 같아라. 오늘만 같은 분위기가 네. 내년까지 쭉 가자. 코스닥은 조금 아쉽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같은 구도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코스닥 중심이었던 중성들이 가게 되면은 올해 시장이 되거든요. 그런 올해 시장 쉽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순환매 너무 빠르다 보니까 너무 요거 사야 되는 빨랐어요, 저거 사야 되는 고민도 진짜.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대형주가 하게 되면은 투자자가 더 쉬워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그 코로나 장세 때 네. 네이버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카카오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삼성전자 쉽잖아요. 사놓고. 그죠? 네. 현대차 사놓고 안 해도 돼요. 네. 시간 지나면 수익 다 나있어요. 잊어버리면 올라 네, 있고. 그죠? 그죠? 지금 이제 가상화폐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대형주 장세가 아니라 종목 장세가 되면은 올해처럼 너무 바쁘고 머리가 아파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제 소위 말 안 좋게 말하면 두더지게 장세고 음. 좋게 말하면 순환매 장세인데 지금 장세에서 어느 걸 가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찾아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좀 피곤하다 보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빨리 다른 걸 갈아타야 되고 이런 어떤 힘듦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지수 대형주가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가게 되면서 아우인 코스닥도 이끌어주는 그런 장세. 그러니까 대형주 장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삼성전자가 가게 된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와 된 반도체 쪽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면 되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그와 연관돼서 반도체 장비 잘 따라가는 거 사면 그런 쉬운 장세가 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오늘 같은 장세, 그러니까 코스피가 주도하는 장세가 오늘만 왔으면 같아라. 네,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이제 공매도 금지가 음. 해제가 되거든요. 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달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중소형 장세가 아시겠지만은 공매도 금지가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장세 이뤘다 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작년에 공매도 금지가 되게 되면서 1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SK 하이닉스가 가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필두라는 소부장이 더 강하게 갔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금지로 해서 중소형 장세가 됐다라면은 공매도 금지 해제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소형주 중에서 대형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 브리핑 한번 나눠봤고요. 자, 오늘 장을 이끌었었던 핫섹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저희 한번 포인트만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늘의 핫섹터 온실가스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트럼프 좀 머스크 쪽에 관한 영향력도 있었잖아요. 오늘 그래서 네네. 뭐 온실가스 관련해서도 그린 케미칼 같은 신재생 관련주들이 또 오랜만에 시장에 상승 나왔는데 저는 이쪽 섹터 보고 되게 의외였다라는 생각 좀 들긴 했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래 맞아요. 어찌 보면은 맞는데 근데 결국 시장은 트럼프 머스크가 묻으면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묻혔어요. 네, 그죠? 무조건 갈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장 기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 포집 관련돼 가지고 조금 전에 이게 VCR 보셨듯이 그린 케미칼 이런 것들이 탄소 포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우주의 트럼프 머스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 그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뭐 어떤 정책이 나오냐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전적으로 이제 미국만 보고 있잖아요. 제가 방송 서두에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범용 반도체도 보여드렸잖아요. 전적으로 미국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 뉴스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탄소 포집 같은 경우는 아까 조선과는 달리 일단은 테마기 때문에 대장줄 잡는 게 맞는데 대장이 에어레일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기체를 분리시키는 건 말 그대로 분리막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좀 이제 조금 상승 눌림목 한 2%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그쪽은? 이제 이런 거보다는 에어레인 이런 것들 대장이니까 그쪽으로 잡는 게 맞는 거죠. 좋습니다. 네. 섹터 보면서 저희가 또 힌트를 한번 얻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쪽 섹터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섹터 보면서 오늘 시장 투자 포인트 가져가 볼게요. 전기차 쪽이 올랐는데 네네. 사실은 휴맥스 홀딩스도 오늘 상한가, 알티캐스트 이런 종목군들도 상한가 들어갔고요. 네네. 신세계 또 계열사죠. 신세계 쪽으로도 25% 상승했습니다. 테슬라의 영향력으로 또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이사님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오늘 이 전기차 충전은 대선 테마입니다. 그렇죠. 대선 오늘의 테마요. 그죠? 휴맥스 홀딩스하고 휴맥스하고는 말씀 안 드려도 누구 테마인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알티캐스트는 휴맥스 그룹 계열사예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요거는 이제 네. 그쪽으로 네. 우리가 다음 거를 바로 저기 한번 지우개로 쓱쓱 지워가지고 지우개로 슥슥슥 여러분 지어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네. 한번 여전히 강합니다. 뉴욕 그죠? 증시에서도 똑같이 78력 나오더라고요. 이쪽 안에서도 좀 순환매 도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네네. 이사님. 이런 거 따라잡을 수 있을까? 개인 투자자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네. 그리고 양자모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껏 가지고 있던 그 컴퓨터 결과값은 0, 1, 그러니까 0 아니면 1 이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0도 될 수, 0이 아닐 수도 있고 0, 1이 합쳐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시나리오 나오잖아요. 다 변해야 되는 네. 거죠. 그렇게밖에 몰라요. 제가 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 네. 투자자분들 다 똑같으실 그죠.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가느냐, 어떤 종목들이 반응이 나오냐, 그래서 그것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학도 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자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하고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 좀 이제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환매에서 한 템포 쉬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환매를 기다리면서 조금 느긋하게 천천히 좀 매수를 하시고 추격 매수는 지금 자제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섹터 정리를 해봤고요. 이슈 TMI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시장의 힌트 여러분 챙겨보셔야겠죠. 자, 오늘 어떤 이슈 TMI 준비되어 있는지 이사님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오늘 네네. 어떤 이슈 TMI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이사님께서는? 오늘은 일단은 생물보안법? 생물보안법? 네네. 밀당 천재 맞습니다. 밀당 잘하시나요, 그죠? 이사님? 제가요? 네. 제가요? 갑자기? 밀당 천재. 이게 연내 통과 불발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리고 지금 바이오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바이오 얘기하게 되면 생명보호법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좀 많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그 금투세 폐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통과가 돼야 돼요. 바로 통과가 됩니다. 얘기 나왔다가 안 되고 얘기 나왔다가 안 되고 하니까 금투세 폐지 어떻게 됐습니까? 호재로서 영향이 전혀 없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구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20일이거든요.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연방의회에서 통과 여부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예산 지속 결의안 여기에 포함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되게 된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이슈 때문에 바이오를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망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물보안법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바이오는 지금 현재 전반적인 상황은 뭐 개별적으로 가는 것들 제외하고요. 제외를 하고 우리가 그동안 제가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방송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7, 8, 9, 10 맛집이라는 맛집이라고. 표현하게 네. 되면서 SC, ADC, 비만 치료제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거기다가 여름철 한정 메뉴 코로나까지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문 닫았어요. 지금은 문 닫은 상황입니다. 폐업입니까?
내부 수리죠. 내부 내부 수리중입니까? 수리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가 지금 어쨌든 주도 섹터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취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약강이랑 관련돼 가지고 어떤 정책이 나온지 보고 그때 가서 한번 바이오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가 매수 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자 1월 달부터 4월 달 반도체, 5월 달, 6월 달 음식료,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7, 8, 9, 10 바이오 요 세트 잘 보세요. 주도주 섹터 흐름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정말 대책 없이 하락이 나오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하 8층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지하 10층, 12층에 있다는 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순환매가 좀 5%, 10%덜 먹더라도 다시 주도 섹터 흐름이 들어왔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는 지금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이오 쪽 사실 우리가 생물보안법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연내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건 다들 알고는 계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는 거죠.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는 통과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관해서 항상 물음표가 좀 들긴 하는데 빨리 통과되는 게 사실 우리 기업들에겐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시행까지도 또 시간이 걸릴 테니까 내년 통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실까요? 죄송한데 모르겠어요. 아, 뭐 죄송한데 그냥 모르겠어요. 뇌피셜로? 제가 혹시 미국의 뭐 상원인지 하원이란지 그런 건 이쪽으로 아니니까요. 연락처가 그죠? 있다면 제가 네. 대신 물어봐드리고 싶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결과에 따라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좀 기다려봐야 네. 되는 거죠. 농담이 네. 아니라 진짜 그쪽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쪽 생물보안법 네네. 쪽 그 섹터군에 관해서 네네. 전망치들도 이게 결과를 나와봐야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은 그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 이쪽을 보시고 오히려 그쪽으로 네. 좀 더 무게를 두고 볼까요? 결국 이제 우리가 바이오를 보는 건 네. 약간이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이나 플러스 이제 중국을 제재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생산의 수혜가 우리한테 올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원초에서 봤을 때 결국 약간이나 쪽을 보게 된다면은 합성의약품인 제네릭 쪽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를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물보안법은 되면 좋겠지만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바이오를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바이오 업종들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시장에서는 그런 친구들 보면은 뭐 FDA 쪽에 관한 이야기들도 들려오기도 네네네. 하고 뭐 수출 이야기도 들려오고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잘하는 기업들 예를 들면 네네. 센트리온 같은 종목군들은 또 계속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를 선택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관망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7, 8, 9, 10 주도했던 종목들이 전부 다 쉬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알테오젠, 리가켄 그런 바이오, 아이들. 리가켄 바이오, 퓨처캠, ABL 바이오, 바이넥스 뭐 이런 것들 그 다 쉬고 있잖아요. 근데 쉬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억지로 들어갈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뭐 삼일제약 같은 경우는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뭐 임상을 통과했던 소식을 네, 해서 임상 어제 이야기. 급등이 나왔었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비만 치료제에 또 이제 갑자기 머스크가 그쪽, 또 묻어나게 살짝 되면서 올라왔었고 또 네. 잘 아시겠지만은 인벤티지 랩이 또 상한가 갔었고. 상한가 가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는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짧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7, 8, 9, 10 주도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접근을 좀 자제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선별적인 접근을 해야 돼서 사실 투자 관점 잡기가 더 어려워진 것 네네. 같습니다. 이쪽 섹터 우리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사님께서 오늘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저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TMI 자체는 이제 밀당하는 또 네네. 생물보안법이었는데 오늘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이사님 어떤 종목도 픽해 오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그래갖고 TMI 생물보안법을 정했는데 이 종목을 보니까 종목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쪽들이. 그래서 그냥 네. 머스크 묻은 쪽으로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머스크에 네. 콧물이 묻었나요? 그래서 비만 네. 치료제 아, 그쪽으로 네. 보고 인벤티지랩은 상한가 가서 가지고 그렇죠? 싶었는데 네. 어제 상한가에 가다 보니까 조금 그랬었고 그래서 나이백을 대안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나이백이 현재 오늘 1.7% 정도 조정받게 되면서 이제 매수하실 만한 자리를 좀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 오송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이 지원하는 뭐 신규 펩타이드 활용한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 사업의 주간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연휴에서 상세히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모든 약이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을 수는 없는데 그거를 최소화를 좀 시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부작용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뭐 인벤티지 레벨이란지 나이백이라는 기업이 좀 부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 보험 적용이 안 됐었는데 삼성화재가 손보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비만 치료제 보장보험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좋은 소식이네요, 그죠? 네. 근데 보장 금액이 좀 작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보험 쪽도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그쪽 이제 볼 네. 수가 있어요. 네네.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지금 삼성화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험료가 월 한 3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3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장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위고비를 맞으신 분들 보니까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돈이 들더라고요. 비쌉니다. 비싸죠. 저한테는 너무 비쌉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1회분이 지금 환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 5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한 번 맞고 끝이 아니잖아요. 네. 또 맞고 또 맞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600만 원 정도 이제 자기는 돈이 들었다 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600만 원 정도 돈이 들었는데 이게 급여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럼 비급여 쪽으로 봐야 되는데 비급여 쪽에 이제 삼성화재가 이제 보장보험을 출시했는데 100만 원. 보장 금액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자막을 보시듯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보장보험도 출시가 됐던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나이백의 주가가 좀 반응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주가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스크가 묻었기 때문에 또 봐야 될 바이오 섹터 내에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바이오 섹터 내에서 봐야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고 그리고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나이백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또 한 번 시장에서 그렇게 튀어오를지는 저는 몰랐는데 네네. 어제 시장 보고 다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인벤티지 랩이 이끌어줬었죠. 머스크가 정말 대단한 형이에요. 부럽죠, 그냥. 네. 부럽네요, 진짜. 그런데 사실 네. 이 비만 치료제 그 관련해서 나이백을 가지고 오셨는데 특허 취득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어떤 특허인지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그 특허 관련돼 가지고 네. 일단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이게 차세대 비만 치료 만드는 것들이 결국 아까 전에 그 부작용 이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뭐 부작용, 노화 같은 것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주사제로 맞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먹는 약으로 넘어가는 연구 과정이잖아요. 쪽으로 예. 그래서 넘어가는. 그렇게 넘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물질 관련된 특허를 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또 개발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시장에서 주목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왜냐하면은 이게 복용에 대한 어떤 편리성 네. 분명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알약 하나 먹는 게 좀 더 편하잖아요. 훨씬 더 좋긴 한데 효과가 그만큼 좋을지 그런 부분은 좀 의문 들 것 같아요. 사실. 아마 효과는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효과? 나와 있는 비만 치료 네, 같은 경우는 네. 효과가 다 비슷비슷한데 누가 더 간편하느냐, 누가 더 부작용이 없느냐, 요 싸움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쪽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 어쨌든 뭐 주사제형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얼마만큼 투여가 편하게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지금 비만 치료제는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네,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작용들인데 그런 것들 앞으로 계속 없애게 되면서 가격적인 경쟁력 아무래도 출시가 많이 되게 되면은 그렇죠. 또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드시고 싶으면은 나중에 이제 삼성화재 보험금 100만 원이잖아요. 예. 그거보다 낮아질 때 TMI 이사님 TMI. 네. 낮아질 농담이고요. 때 네, 한번 저희 해보세요. 그럼 가격 전략 네.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상승 이후에 오늘 볼게요. 1.7% 정도 네.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지금 정도 뭐 가격이라면은 매수를 저는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도요. 네, 드리도록 네네네. 할게요. 아마 어제 이 윗꼬리가 장 후반에 좀 팔고 나가는 그런 매도 때문에 오늘 하락 출발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하락 출발하고 난 다음에 양봉이 음봉이 쭉 나온 게 아니라 어쨌든 소폭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어제 장 후반 발생됐던 매도세는 뭐 충분히 이제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는 뭐 손절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한 16,0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21선을 봐야 되는데 아마 상승을 하게 되면 21선도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16,000원 부근을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목표가는 22,500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22,500원을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작년 9월 때부터 저항이 되고 있는 25,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라기보다는 돌파 여부를 볼 수 있는 1차 목표가는 22,5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주에 관한 힌트들 저희 한번 챙겨봤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켓 쇼쇼쇼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들 함께 해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